시작은 언제나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그 설렘, 가슴 뛰는 기대감,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라는 다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정은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리고 처음의 각오는 일상의 무게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왜 나는 늘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꾸준히 해내는데 나는 항상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겁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다르게 구조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의 세 가지 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아닌 외로 움직이는 내적 열정. 둘째, 지루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는 루틴의 자기조절. 셋째, 고통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재해석의 힘. 그리고 마지막엔 이 세 가지를 일상에 연결하는 실천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내면 구조이며 그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는 항상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초라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정적입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운동하고 책을 펼치고 새로운 공부에 몰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멈춰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이유였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이유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왜 하는지를 보고 움직인다.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살을 빼야 해라는 목표로 하는 사람과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라는 이유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3개월을 버티기 힘들지만 후자는 3년을 갑니다. 결국 행동을 오래 지속시키는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내적 동기입니다.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이유를 잃은 순간 그 열정은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끝까지 가는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과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처음엔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집니다. 진짜 지속력은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적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다라는 감각이죠.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시작한 일일 때 우리는 비로소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껴질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연결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내적 열정은 활성화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시작한 일들은 어떨까요? 이런 외부 목표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외적 보상은 처음엔 우리를 강하게 움직이지만 익숙해지면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적 열정은 다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며 느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고 있나요?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힘을 얻습니다. 내적 열정. 그것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유가 분명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입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매일이 반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두 번째 사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만 반복한다. 우리는 시작은 잘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짜릿함, 설렘,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가는데 자주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각적인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습니다. 새롭고 재미있고 의욕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2달째, 3달째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언제쯤 결과가 보일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성공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춥니다. 안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은 시작을 주지만 인내가 끝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크워스는 수천 명을 연구한 끝에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견디는 인내였다는 것을요. 지속력은 재능이 아닙니다. 지루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성장은 느리게 옵니다. 그 느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정말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결과의 확신이 아니라 과정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실행 기능과 보상 시스템의 재조정으로 설명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단순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의 작동 방식을 장기 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전략적 사고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조정하는 걸까요? 첫째, 실행 기능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큰 목표를 잘게 쪼갭니다. 1년 안에 책 쓰기가 아니라 오늘 30분 동안 한 페이지 쓰기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작게 나누면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장벽, 즉 실행의 심리적 역치가 낮아집니다. 시작이 쉬워지면 작은 목표를 이뤄낸 것 자체가 즉각적 보상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30분 했다는 성취감이 내일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행 기능과 자기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둘째, 보상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SNS의 좋아요나 타인의 칭찬 같은 즉각적인 쾌락에 쉽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빠르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보상의 대상을 즉각적 쾌락에서 가치 있는 과정으로 옮깁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즉, 도파민의 근원을 쾌락에서 의미로 전환하는 훈련이 지속력의 본질입니다. 셋째, 루틴의 시스템화입니다. 작은 루틴의 완수는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반복된 루틴은 의지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매번 의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를 닦듯이 루틴은 생각 없이도 실행되는 자동 보상 회로를 형성합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지루함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지루함 앞에서 멈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견디며 단단해지고 계신가요? 루틴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루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세 번째 사유에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구원할 결정적인 경험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고통은 아프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피해야 할 감정이나 실패의 증거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루하고 고된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삶의 의미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삶을 결정한다.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요. 프랭클의 말처럼 고통 그 자체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삶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을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역경을 단순히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라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고통을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고통의 재해석은 질문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로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통에 갇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통에서 배우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석된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꾸준함을 지속시키는 내적 근거로 바뀝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 부릅니다. 큰 고통을 겪은 후 오히려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재해석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들려오는 삶의 의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나눈 세 가지 사유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적용하고 삶에 스며들게 하는 세 가지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 실천으로 나의 내적 동기, 지도 그리기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해내고 싶은 하나의 행동을 정해보세요. 운동이든 공부든 관계 개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그 행동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자율성, 이건 정말 내가 선택한 일인가? 유능감,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관계성, 이 일은 누군가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내적 열정이 지속됩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고민해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사유, 자기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실천인 5분으로 시작하는 지속력 훈련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딱 5분만 한다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5분 후 그만두기 전에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의 이 5분이 나의 장기적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 한 문장의 사유가 즉각적 쾌락 대신 지속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실행의 역치를 낮추고 보상 시스템을 의미로 전환하는 두 번째 사유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 실천입니다. 최근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을 단순히 고통이 아닌 나의 가치관을 강화한 계기로 다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고통은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 예를 들어, 이 실패는 나를 더 신중한 사람으로 이끌었다. 이 이별은 나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었다. 이 선언을 통해 고통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세우는 언어로 바뀝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유, 고통의 재해석과 심리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내면 구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열정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루함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루틴의 시스템화를 통해 의지를 대체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그들은 고통을 재해석합니다.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하고 지루함 속에서 루틴을 지키며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 말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깊은 생각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